블랙 먼데이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이때를 염두에 두고 좀 주의를 해야 된다. 표면적인 이유는 금리가 4개월 동안에 200pp 정도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8% 하던 금리가 10% 딱 가면서부터는 하루 만에 S&P 500이나 다우지수가 20%씩 빠졌던. 어젯밤에 보면 다시금 좀 네. 급등세를 보이면서 6%, 7%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지금 5% 중후반대의 명목 성장률을 갖고 있으니까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.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금리가 인상된 요인이 사실은 좀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. 달러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지 말고 미국 달러를 가치를 좀 올려주자라고 합의를 했었던 역플라자 합의, 즉 루브르 합의라는 게 있었는데요. 네.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독일이 먼저 금리를 올려버립니다. 미국도 금리를 더 세게 막 올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무너져 버렸었는데 조심스럽게 시장을 좀 봐야 되는 시점은 맞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상무 나와주셨습니다. 상무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. 네, 또 나와주신 이날 네.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합니다. 네.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미리 섭외를 드렸지만 네, 아주 마침맞게 잘 나와주셨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시장이 하락해서 또 마음 한편은 안 좋은데 일단 가장 최근 상황부터 보고 좀 넓게 한번 가볼게요. 어제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? 이게 사실 우리가 국채금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전날까지 한 4.8% 초반까지로 10년물 국채가 이제 내려오면서 네. 이게 과연 안정이라고 말할 수 네. 있을까라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. 잠시 그냥 소강인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바로 튀어 올랐습니다. 네.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같이 겹치면서 네. 지금 좀 시장이 그 구심점을 좀 잃어버렸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. 구심점을 잃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처음 그 두 가지가 이제 겹쳤다라는 거는 네. 금리하고 전쟁이 주는 역학관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는 위험하니까 안전자산 선호가 되면서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,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지금 약간 확전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조금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스라엘, 그 미국 그 항공모함이 지금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서 예멘의 그 후티 반란군이 미사일을 자꾸 쏘면서 네. 근데 쏘고 있는데 후티 반란군이 사실은 이제 이란의 이 배우라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이제 확전이 될 수가 있는데 확전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이 전쟁에 대한 부담을 좀 더 져야 되잖아요. 전쟁에 대한 부담을 더 진다라는 건 재정이 더 늘어난다는 네.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좋은 건데 사실 전쟁 때문에 이 금리가 잘 안 떨어지는 현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. 재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전쟁과 고금리가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채권이라는 자산 자체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뭐 지난주 초반에는 5%면은 그 빌 에크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숏포지션 청산을 해도 네.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저는 뭐 경제 지표가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쟁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전쟁이 아니라 약간 이란을 건드리는 듯한 모습들이 좀 나올 때마다 시장은 계속해서 불안해할 거고 그러면 채권이 안전자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주식 자산에 대한 어떤 그 구심점이라는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계속 좀 불안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전쟁 초반부터 핵심은 이란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금리가 전쟁 때문이라도 쉽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. 말씀이신데 그러면 전쟁이 물론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측이 굉장히 더 힘든 영역입니다만 만약에 끝나면 채권금리 바로 안정세를 찾을 수 있습니까? 저는 좀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물론 전쟁 때문만은 아니잖아요. 지금 오른 게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네. 5%에 거의 육박하는 금리가 갑자기 3%까지 떨어질 거는 없고요. 그렇지만 4% 초중반에서 이제 안정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
금리가 5%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는 합니다만은 S&P 500이 그러니까 2007년, 2008년 그때가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4%, 5%대였잖아요. 근데 그때 S&P 500 주가 레벨이 2,500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4,000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금리 레벨만 생각하면 지금 주가가 사실은 잘 견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그 사이에 물론 이제 실적도 좋아졌고 뭐 이제 정부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부양책들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 전쟁이 어쨌든 좀 멈추면 금리의 변동성은 좀 떨어질 겁니다. 그러니까 금리 레벨 자체가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금리가 5%라는 것도 걱정이지만 이게 이제 지난 한 4개월, 5개월 동안 거의 170bp, 180bp가 확 올라버렸잖아요.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이제 속도가 멈춰지겠죠. 이게 5%든 뭐 4%, 4.5%든 여기서 안정을 찾으면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이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옮겨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서 상무님 보고서를 보면은 87년 블랙먼데이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재현 가능성은 낮지만 이때를 염두에 두고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맥락이실까요? 어떤 말씀이실까요? 네, 네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87년 블랙 먼데이가 되게 이례적인 것이었죠. 그러니까 이제 하루 만에 S&P 500이나 다우지수가 하루에 20%씩 빠졌던 정말 그 미국의 주식시장 역사상 별로 본 적 없는 급락의 그 사례였는데요. 주된 이유 뭐였죠? 표면적인 이유는 금리가 4개월 동안에 200pp 정도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장기 금리가 그 엄청 오르면서 이제 문제가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8% 하던 금리가 10%딱 가면서부터는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. 물론 그 전에도 한두 달 동안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데 완만한 조정을 보이다가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 되니까 확 떨어져 버렸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가 이제 5% 와서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.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주가가 와장창 떨어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 87년 블랙 먼데이 상황을 한 번 더 저희가 뒤집어 보고 여기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시사점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료는 좀 썼던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변동성도 있을 수 있다. 왜냐하면 이때도 주된 이유가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었다. 네. 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. 지금 5%대를 재차 한 번, 두 번 이제 돌파를 하고 지금은 살짝 내려와 있지만 어쨌든 어젯밤에 보면 다시금 좀 급등세를 보이면서 계속 불안한 양상은 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지난번 FOMC 이전만 하더라도 4% 초반에서 움직일 때도 우리가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? 했을 때 시장에서 특히 채권 쪽에 뭐 미국의 시장 베테랑이라고 하는 분들이 5.5 얘기도 하고 막 이럴 때 아유 세상에 뭐 저렇게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가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6%, 7%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하고는 신뢰성이 좀 다르다는 거죠. 이제는 좀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.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? 상당히 거기까지도? 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미국의 명목 성장률의 한 5년에서 10년 평균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금리가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그 5%라는 것은 앞으로 미국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률의 평균이 4에서 5% 이상은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. 근데 이제 5% 얘기가 아니라 뭐 6%, 7% 나오는 얘기가 아주 틀린 얘기가 아닌 거는 지난 분기나 지지난 분기만 해도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 6%, 7%가 나왔었습니다. 그러니까 물가가 5% 되고 성장률이 한 2%, 3% 되니까 그렇게 좀 나왔었는데 나왔고 지금은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지금 한 5%에서 6%대로 좀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지금 5% 중후반대의 명목 성장률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5%면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거고요.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려면 물가가 오르든지 아니면은 성장률이 더 높게
형성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높다? 사실 그렇게 보기도 쉽지가 않고 물가는 뭐 잠깐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현 수준을 유지를 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사실 금리가 여기서 펀더멘탈하게 봤을 때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전쟁 때문에 그리고 전쟁 때문에 혹시라도 미국의 재정이 훨씬 더 많이 쓰이면서 그 국채에 대한 공급 물량이 확 늘어날까 봐. 그리고 지금 11월 중순 이후에 또다시 정부 셧다운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 셧다운 이전에 채권 발행을 최대한 좀 할 수 있을 만큼 좀 해야 되니까 공급 물량에 대한 부담들이 분명히 좀 있는 걸로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국 하원 의장 공백 사태는 좀 해소가 되는 네. 그런 일도 있기는 합니다만 자 계속해서 좀 요 얘기 해보겠습니다. 그 성장률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의 3분기 GDP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간밤에 또 사실 영향을 안 줬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. 굉장히 좋은 예측들이 좀 나오면서 5% 얘기도 네. 좀 나왔거든요. 이게 다시금 자극할 가능성은 있습니까? 상무님 그렇다면?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거를 분명히 막는 역할은 좀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3분기보단 4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거다라는 거 저희가 지금 이제 10월 달이니까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3분기가 너무 높으면 네. 4분기 성장률도 급격하게 떨어지기보다는 완만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금리의 레벨이 여전히 좀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 내지는 생각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3분기 성장률 그리고 내용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여기서 오를 수 있는 펀더멘탈한 요인들은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정리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더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. 하지만 전쟁이라는 이슈가 워낙에 좀 지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급격하게 안정될 가능성도 좀 낮다. 이렇게 네.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? 네. 자, 87년 그 블랙 먼데이 얘기 잠깐만 다시 네. 돌아가면 이게 뭐 워낙 좀 자극적인 얘기고 자극적이기라기보다는 팩트니까요. 이날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게 뭐 재현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일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가능성은 작다고 말씀을 해주신 건 굉장히 희박하다. 그때와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같은 점은 금리의 불안이 주식시장에 타격을 줬다라는 거는 저희가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고 또 장기금리가 같이 올라갔었는데 이제 금리가 인상된 요인이 사실은 좀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. 이제 그때는 이제 미국 85년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미국 달러가 워낙 약해지는데 이게 너무 약해지다 보니까 달러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각국이 어떻게 보면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지 말고 미국 달러를 가치를 좀 올려주자라고 합의를 했었던 역플라자 합의, 즉 루브르 합의라는 게 있었는데요. 네.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독일이 먼저 금리를 올려버립니다. 그러면서 이제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미국도 금리를 더 세게 막 올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무너져 버렸었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좀 많이 다르죠.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계속 올리다가 이제 좀 멈출 듯 또 아니면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랑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다릅니다만은 비슷한 점은 어쨌든 그 플랫할 것 또는 이제 동결로 봤던 금리가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그때 장기 금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한번 크게 부러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그 교훈들을 저희가 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좀 봐야 되는 시점은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87년하고 같은 점, 다른 점. 그러니까 물론 염두에는 계속 두고 있어야 되지만 다른 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지만 그런 상황들을 좀 분석을 들어봤고요. 섹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이럴 때는 어쨌든 시장 참여자분들은 어디에 투자처가 있을까 계속해서 이제 찾아볼 텐데 어떤 섹터가 뭐 이런 단어는 좀 민망하긴 합니다. 유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네. 눈여겨볼 만한 네. 네, 그런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? 그냥
시장에서 지금 한 9월 달부터 해서 지금 10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, 네. 한 달 반 동안 그나마 시장을 아웃퍼폼했던 섹터. 그러니까 금리가 엄청 오르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뭐 비교적 코스피를 아웃퍼폼했던 섹터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. 네. 하나가 반도체고, 하나가 은행 보험이었습니다. 그래서 의외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약간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. 그다음에 은행 보험은 당연히 이제 뭐 연말에 배당도 있긴 합니다만은 금리가 올랐을 때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좀 덜한 업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한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. 시장에서는 어쨌든 지난 한 달 반 동안 이 세 개 섹터를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한 섹터로 봤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. 그리고 뭐 지금 전쟁이라는 어떤 위험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뭐 방산업체들 또 당연히 그 좀 강할 거고 그리고 유가나 그 금 가격과 관련돼서 커머디티와 관련된 업종들도 상대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방어적인 섹터, 그러니까 주가 시장이 밀릴 때 상대적으로 좀 덜 밀릴 수 있는 섹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면요. 실적과 네. 관련돼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네. 것 같아요. 하나는 올해나 내년의 실적을 계속 지금 상향되고 있어서 네. 이익이 굉장히 탄탄한 업종이 있을 거고 반대로 올해는 안 좋지만 내년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을 거잖아요. 그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올해 내년 실적이 계속 상향되는 업종은 자동차, 기계 업종입니다. 네. 그래서 뭐 자동차나 기계 업종은 저는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계 업종에는 분명히 방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.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안 좋았지만 내년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종은 반도체, 상사 자본재, 그다음에 조선 업종입니다. 근데 이제 반도체는 뭐 워낙 이야기가 많으니까 좀 설명을 네네네네. 제외하고 상사 자본재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짧은 시간에 또 보고서 내용을 저희가 거의 뭐 다 그래도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상무님께서 쓰신 보고서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.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원 상무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